이번엔 부산지방검찰청입니다. 2015년 12월 부산지검 A검사가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의 고소장을 분실합니다. A검사는 실수로 고소장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들 사이에선 묘한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때 고소장을 분실한 게 아니라 네. 그 여검사가 고소장을 갈아서 없애버리고 네. 바뀌네. 정작 문제는 고소장 분실 후 A검사의 대처였습니다. 동일한 민원인이 기존에 냈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서 위조한 겁니다. 이를 알아챈 민원인의 항의로 사건이 드러나게 됩니다. 형법 제225조 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당히 중요한 범죄죠. 예. 보통 이렇게 고소장을 잃어버렸을 때는 고소인한테 그 사실을 얘기하고 다시 이제 고소장 빠진 부분을 받든지 하는 식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됩니다. 상당히 중한 범죄. A검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혹시 윤 검사님 계속 계신가요? 윤 검사님이요. 그만뒀죠. 네? 그만뒀다고요. 아, 그만두셨습니까? 아, 근데 혹시 그때 보면 그 위변조를 해서 징계를 받으셨나요?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뭐 종국적인 어떤 징계 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이 검사는 그만두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뭔가 제대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A검사는 한 대형 금융사 회장의 딸. 의혹이 커졌습니다. 회장이 과파워에도 그렇게 느낌이 세냐, 위조를 했으면 너무나 심각한 범죄이고 네. 그게 구속까지도 고려해볼 사안인데 네.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덮어주고 사표를 받아주느냐 말이 많았거든요. 아버지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이렇습니다. 여쭤봐도 특별히 개인적 사항이라서 저희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네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당시 황철규 부산지검장은 사직을 통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 시민단체가 2년 전 A검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위조한 거죠. 최근에 이제 그분도 자기의 부서가 또 바뀌어서 이제 검토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년째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검토가 아니라 이건 뭐 그냥 처방을 놨던 사건이겠죠. 은행권 채용 비리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을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고 K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은 오늘 밤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KB금융은 채용 비리로 구속된 간부를 위해 내부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객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최근 KB금융 윤종규 회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회장의 채용 비리 혐의 때문입니다. 수사선상에 오른 건 2015년과 2016년 상하반기 4차례 신입사원 채용. 앞서 금감원은 20여 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가운데 윤 회장 누나의 손녀, KB금융 전 사회이사 2명의 자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윤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회장님 계신가요? 언제쯤 들어오신지 혹시 아세요? 또 이모 부행장과 인사 담당 상무, 팀장 등을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KB 임원과 간부들이 최근 위로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객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원급은 100만 원, 부서장은 30만 원 선으로 알려졌습니다. 수감 중인 간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건데 이 간부는 채용 과정에서 실무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KB금융 내부에선 회사 측이 입막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구속된 이후에 급여를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가 있었던 걸로 얘기를 들었고 금감원 역시 돈 객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종규 회장의 기소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이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KB 하나은행 채용 비리에 연루된 하명주 행장은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본인에 대한 질문에는 입을 닫으면서도 윗선 지시는 콕 집어 부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시 받으셨습니까? 없습니다. 법원은 밤늦게 함 행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한은행 채용 비리 사건은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 중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이번 수사에서 구속된 사람은 10여 명. 그런데 은행장급은 몇 명 안 되고 특히 회장들은 아예 무혐의 처리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부정 채용은 있었는데 위에서 시킨 사람은 없다. 이런 비아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허효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금감원이 시중은행 6곳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정말 이 6개 은행뿐이냐는 거였는데요. 설상가상 3월엔 최영식 당시 금감원장이 KB 하나은행 채용비리 연루 의혹으로 낙마까지 합니다. 어쨌든 전국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제 수사 성적표를 볼까요? 이번 수사로 모두 38명이 기소됐습니다. 부산, 대구은행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자는 12명입니다. 직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절반인 6명이 인사부장이나 인사팀장, 채용팀장 등 실무자들입니다. 전직은행장 1명, 전직 부행장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하명주 현 KB 하나은행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모두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회장들은 아예 비껴갔습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누나의 손녀를 채용하기 위해 면접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에도 결국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꼬리 자르기 의혹까지 나옵니다. 부정 채용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고 모두 알아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 수사가 용두삼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억울하게 떨어진 응시자들 어떻게 될까요? 은행들 이야기 들어봤더니 모르겠다, 어려울 것 같다였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은행 채용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은행 고위 간부나 VIP 고객의 자녀를 합격으로 둔갑시키는 등 700건 가까운 부정 채용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먼저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적발한 비리 채용 건수는 무려 695건. 가장 쉬운 방법은 전형 점수 조작이었습니다. 2015년 불합격 12명을 합격으로 둔갑시킨 우리은행. 여기엔 당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조카, 국정원 간부의 딸이 있었습니다. 본부장, 지점장 등 은행 고위 간부와 노조위원장, 심지어 지인의 자녀들까지 지자체 금고 유치를 위해 전 국회의원의 자녀를 채용한 곳도 있습니다. 감독기관과 정부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많이 받고 감독 검사 결과가 잘못되거나 하면 바로 최고 경영자라도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청탁이 없었는데도 부행장의 딸인 줄 알고 점수를 조작했는데 같은 이름과 생년월일의 실제 주인공은 아들이었고 당시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자신의 딸 면접에 직접 들어가 최고점을 준 임원. 보훈 대상이 아닌데도 가짜 보훈 번호로 합격시키거나 공고도 안 했던 해외 대학 출신 자격을 추가한 곳도 있습니다. 이원이나 VIP 고객인 경우는 추천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추천을 하면 서류전형을 패스시켜줬어요. 더 심각한 건 성차별입니다. KB 하나은행은 3년 동안 아예 남녀 비율을 4대1로 정하고 합격과 불합격을 뒤바꿨습니다. KB국민은행은 평가 등급을 조작해 남녀 각 110여 명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상금 감사라든지 이 사회 내외 감사위원회 이런 장치들이 있긴 하지만 장치에 불과할 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발생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KB 하나은행과 광주은행은 출신 대학을 보고 합격자를 가려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